사기업뿐 아니라 공기업 쪽에서도 채용 소식이 조금씩 들리고 있나요? 네, 요즘 최근에 이제 공기업 채용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한수원뿐만 아니라 뭐 건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레일도 채용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부터 또 문제를 안 풀어볼 수가 없는데 첫 번째 문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문제는요, 이제 문제 해결 능력 부분에서 이제 사고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명제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자리 배치나 뭐 배열을 하는 그런 문항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가져온 문제는 이제 자리 배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가 조금 살짝 긴 것 같아요, 쌤. 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문제들 대부분이 네. 이제 한수원이 이번 주에 이제 그 NCS를 진행을 하거든요. 거기에 모의고사에서 제가 뽑아왔어요. 그래서 한수원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긴 편이다 보니 오늘 제가 가져온 문제들이 조금 다소 긴 편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가 띄어져 있는데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자리 배치와 관련된 문제고요. 조건에 맞춰서 자리를 배열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보시게 되면요. 이웃에 있는 10개의 건물에 초밥가게, 옷가게, 신발가게, 편의점, 약국,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세 번째 건물에 있을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 한 건물에 한 가지 업종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보시게 되면 초밥 가게에는 카페보다 앞에 있고 초밥 가게와 신발 가게 사이에 건물이 6개가 있고요. 옷가게와 편의점은 인접할 수 없고 옷가게와 신발 가게는 인접해 있습니다. 신발 가게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건물이 2개가 있고 두 번째와 네 번째 건물은 아무것도 없는 건물입니다. 편의점과 약국은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문제 역시 시대고시기획에서 제공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하나씩 조건을 따라가 보면 될까요, 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하나씩 조건을 차례대로 다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경우가 종종 생겨요. 네. 그래서 순서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조건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조건들을 접근해 주시면 훨씬 빠르게 문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일단 카페가 세 번째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네. 확인 네. 가능할 것 같고 접근이 좋아요. 괜찮나요? 네. 그리고 전 또 보이는 건 확실한 건 2번이랑 4번은 아무것도 없다. 맞아요. 또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좋은 팁들을 자꾸 이렇게 뽑아주시고 계세요, 지금. 요거는 뭐 2개는 딱 보이는 것 같은데 읽다 보면 정신이 그러니까요. 딴 생각하게 되고 이 집중력이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네, 저 말 같고. 진짜 그러네요. 그리고 초밥가게 나오니까 배고파져요. 네, 맞아요. 저도 이 저희 문제 이제 보면서 그랬습니다. 네, 곧 점심시간이니까 조금만 더 네. 힘을 내볼게요. 인접해 있다고 했는데 사실 뭐 앞으로 인접했는지 뒤로 인접했는지도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초밥가게가 카페 앞에 있다라고 했으면 1번 아니면 2번인데 하나를 속어 되네요. 2번 아무것도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 속어가 되네요. 네. 쌤, 저희 맞는 방향으로 풀고 있나요? 네, 너무 잘 접근하고 계세요, 지금. 쌤, 근데 이렇게 여기에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해서 나열하고 나서 지문을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옳은 것을 찾아내는 문항이기 때문에 참이 될 수도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열을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접근해 주시면 이제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정답률을 높일 수 있겠죠. 그렇구나. 지금 초밥을 찾았는데 네. 초밥이랑 신발 가게 사이에 건물 6개가 있다고 해서 신발 가게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답이 혹시 4번 아닌가요, 쌤? 그러네요. 신발 가게 얘기가 나왔네요. 네, 4번 8번째.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아마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건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기가 눈에 익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해설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은요.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표를 먼저 그려놔요.
네,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자, 여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보는 순서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비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X를 만들어 먼저 넣으실 수 있겠죠. 확정된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신발 가게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물이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 가게가 8번째에 배열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초밥 가게와 신발 가게 사이에 6개가 있어요. 아까 서연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접한 부분이나 아니면 사이에 몇 개가 있는지는 누가 앞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렸던 그 표를 보시게 되면 6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첫 번째의 초밥 가게와 그다음에 신발 가게가 왔을 때 신발 가게 아까 8번째에 픽스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개의 건물을 넣어주시면 초밥 가게가 1번에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옷가게와 편의점은 인접할 수 없고 옷가게와 신발 가게는 인접한다라고 했는데 신발 가게 뒤에는 이제 건물 2개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7번째에 이제 옷가게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은 인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편의점과 약국은 인접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과 약국에서 우리 차례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초밥 가게는 카페보다 앞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은 우리가 세 번째에는 이제 카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 풀 때는 혹시 어떤 팁을 가지고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제일 먼저 그림을 먼저 그려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림을 10개를 먼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확정되는 말을 찾아서 먼저 배열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1번처럼 두 번째와 네 번째는 건물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체크해주고 연결해서 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차분하게 하나씩 풀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런 자리 배치 문제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빨리 풀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인적성 할 때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빠르게 해결을 해주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주시면 정답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또 다음 문제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2번 문제와 3번 문제 연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이제 S공사는 사내 장기자랑을 열기 위해 조를 편성하기로 했다. 다음을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 편성 조건은요. 2명씩 총 5개 조를 편성하고 같은 팀끼리는 같은 조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남녀조는 20대에서만 편성하고 20대는 20대끼리, 30대는 30대끼리, 조원 간의 나이 차이는 6세, 6살로 이제 제한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S공사 직원 명단과 나이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있고 전현무와 김기한, 이시연, 방성은, 김충재 이렇게 해서 나이와 소속이 나와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혜진, 박나래, 안화사, 정려원, 김사랑 이렇게 해서 나이와 소속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다 보니까 약간 흐뭇해지는 게 저 좋아하는 프로그램 아, 그쵸. 네, 나오는 맞아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쌤도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본방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 엄청 공감되는 그런 게 많은데. 네. 그러니까 근데 재밌어요? 조건이 굉장히 많네요, 쌤. 네. 5개를 다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저는 일단 20대랑 30대를 나눠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눠주고 또 20대에서는 남녀조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그거 먼저 확인을 하니까 20대는 여기 보기에서 성사가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1번, 2번, 4번 보기는 다 지웠거든요. 네. 왜냐하면 화사랑 충재가 같은 팀이니까 같은 팀은 짝꿍이 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찢어져야 되는데 또 6살 나이 차 있고 막 이런 걸 조합하니까 일단 20대는 다 날려버렸는데 그리고 나서는 저는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보기가 2개나 남아 있습니다, 쌤. 이러면 네. 또 30대를 접근을 또 해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 S공사 너무하네요. 세대별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소통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제를 이제 한번 살펴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이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 5번 50%의 확률인데 우리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볼까요? 3번, 5번.
혹시 미정 아나운서 답 나왔나요? 일단 아니요, 정려원 씨가 공통으로 있고 한혜진이냐 김사랑이냐인데 저는 한혜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김사랑으로. 김사랑 하죠. 네. 정답은 바로 김사랑이 정답이었습니다. 왜요? 한혜진이 더 자주 나오는데. 이 영광을 김사랑 씨에게 돌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하다고 전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풀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아까 서연 아나운서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제일 먼저 나이대별로 나눠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0대와 30대로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보기를 지워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번, 2번, 4번이 나이대가 다르기 때문에 고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정보는 20대 남녀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동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팀이 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팀인 부분도 이제 보기에서 지워주신 다음에 네. 마지막 확인을 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살펴보면 이렇게 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김사랑과 그 될 수 있는 부분이 김사랑이랑 박나래 부분이 있었죠. 정려원이랑 김사랑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될 수 있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대 조합에서는 일단 6살 차이가 나야 한다는 거, 그 안에서 나야 한다는 거, 그리고 남녀는 안 되니까 동성끼리 짝꿍이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연결된 문제 준비하셨죠? 네, 아까 미정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서 이번에는 조건을 이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변경하기로 했냐면 이제 앞에 나왔던 조건들은 다 무시를 한 상황에서 가장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조합부터 2명씩 조를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접근을 하게 되면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과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한 조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저 전현무가 가장 나이가 많나요? 궁금한 게 이거 되게 실제 나이 반영한 거예요, 네. 쌤? 그건 아닌데, 아, 그건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아닌데 괜히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아, 이렇게 만드신 거구나. 네. 이상하게 네. 문제 풀면 괜히 그런 거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일단은 전현무, 그 편의상으로 이름만 부를게요. 전현무랑 안화사가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 팀씩 하나씩 네, 하면 되나요? 맞아요. 화사 씨가 안 씨예요, 성이. 죄송합니다. 문제 저도 네. 잘 그 부분은. 네. 네. 그 이- 다음이 김사랑이구나. 김사랑. 근데 이게 문제가 쌤 굉장히 끝까지 풀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놨네요. 제가 네. 지금 한 3개 정도 내고 이 안에서 답이 나오겠다 했더니만 아니에요. 안 나와요? 또 보기 맞아. 2가지가 남았습니다. 1번과 4번이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나이를 확인을 해야겠네요. 저 3번? 3번 아니에요? 한혜진 방성훈.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네요, 진짜. 네. 이거를 이제 네. 집중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더 아마 긴장하면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나이가 갑자기 안 보이는 이런 기현상이 저는 나왔어요. 저는 4번 딱 푸니까 답이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뭐예요? 3번으로 그냥.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이야. 네, 맞았습니다. 3번이에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이 순서로 접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에 조건을 다 무시하고 나이 순서로 배열을 해서 양 끝에 2명씩 짝을 이루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현무, 김사랑, 이시연, 한혜진, 정려원 이렇게 해서 안화사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고 맨 끝에서 이렇게 2명씩 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시연 씨를 빼먹었네요. 아.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집중을 조금만 안 하면 하나를 빼먹을 수 있으니까 답을 고를 수가 없네요, 쌤. 네, 문제 해결 능력에 특히 사고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집중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를 빼먹고 하게 되면 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조금 더 집중해서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혹시 실수를 하면 시간 낭비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도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NCS 문제 자체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많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포인트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정확하게? 한다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또 이어서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또 알아볼까요? 네, 이 문제는요. 제가 하면서도 아우 너무 하긴 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었어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다음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특히 이제 앞에 거는 우리가 자리 배열을 하고 조건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했다고 하면 이제는 문제 처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조건들을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 표를 제시해서 문제에 맞게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처리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9문제에서 3문제 정도까지도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수 재료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시트러스, 무수에탄올, 스프레이 베이스, 공병이 이렇게 있고 각각마다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A 업체는 개별 구매가 불가하고 C 업체는 이제 또 시트러스 구매량만큼 무수 에탄올을 무료로 제공하고 D 업체는 50만 원 이상 구매하면 10%를 또 할인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 업체는 시트러스 구매량만큼 스프레이 베이스를 50% 이렇게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는 꼭 읽어주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A 업체, B 업체는요 해외 배송을 하기 때문에 최소 10일에서 최대 15일까지 배송이 걸리고 C, D는 최대 3일의 배송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주문 이후에 물품 시간 2일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쌤, 이 문제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이 종이상에서 문제를 받았는데 한 장에 달합니다. 문제 길이가 정말 네. 기네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때 과감하게 넘어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산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를 하면 이제 다음 문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간을 먼저 단축을 하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했을 때 접근하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도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4번 문제. 네, 네, 보여주시면. 4번은요, 이제 다음 조건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딘지를 찾아내는 부분이에요. 네, 이런 유형의 문제는 꼭 거의 하나씩은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근무를 할 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쌤, 이거를 그냥 하려니까 굉장히 너무 뭐 시트러스, 무수에탄올 너무너무 종류가 많은데 혹시 접근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요, 이제 현재 보유한 양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작에 필요한 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구매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빠르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역시 이 문제도 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아니면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 조금 헷갈렸던 게 당연히 현재 보유한 양이 있기 때문에 왠지 여기에서 빼야 될 것 같긴 하나 느낌상 제작에 필요한 양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제작에 필요한 양 이것만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처음엔 그렇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작에 필요한 양이 이만큼인데 내가 네.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얼마가 더 필요하니? 라고 묻는 그 부분이니까라는 거.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네요. 네, 거기에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네. 쌤의 설명을 듣고 제가 지금 각각의 종류가 필요한 양은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종류가 4가지고 다 양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거를 먼저 기준으로 해서 업체들을 살펴봐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제일 먼저 구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양을 먼저 구해주시고요. 네. 이제 A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각각의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각각을 따로 구해주셔야 하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 각각을 계산하기 싫어서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 했는데 없네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 비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전체 가격에 할인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할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계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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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냥 다 계산을 해서 업체별로 구하고 그럼 네. 비교하면 되는 거죠? 네. 바로 풀이를 네, 여쭤볼까요? 그래서 제가 표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자, 일단 보시게 되면 필요한 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차 있죠? 네. 그래서 A 업체의 경우에는 세트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스프레이 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330병이 필요합니다.
시트러스나 무수에탄올 같은 경우에 다른 부분들은 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세트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A 업체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 업체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 세로로 쓰는 이유는요. 계산하기가 우리 세로 계산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세로 계산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C업체거든요. C업체는 지금 비고에서 말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트러스 구매량만큼 이제 무수 에탄올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C업체는 5리터만 구매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D업체는 이제 할인까지 다 들어가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아, 쌤, 그러면 이거는 진짜 필요한 양 곱하기 가격해서 또 이 비고란에 적혀 있는 할인율까지 다 진짜 직접 계산을 해야 하는 문제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팁이라고 한다고 하면 계산을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십진법이라고 해서 전개식 썼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21이면 3 곱하기 100 더하기 2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정답은 그러면은 네, B업체가 B업체가 네, 정답인 정답이죠. 거죠? 네. 네, 와, 근데 저는 알겠습니다. 솔직히 쌤, 이거 딱 문제 대충 풀어보고 아,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리겠다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거 다 산수 계산을 하기가 시험장에서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었을 때 조금 더 접근을 해주시는 게 가장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연결된 5번 문제도 바로 또 확인해 볼까요? 네, 이 문제가 제시된 이유는요. 문제 5번 때문에 제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에서 지금 전제가 되어 있죠.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정한 후에 와, 그다음에 12월 1일에 새로운 향수를 출시하기 위해서 11월 30까지는 향수를 제조해서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료를 늦어도 언제까지 주문을 해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고요. 단 제조 및 숙성에 4일이 필요하고 완제품 배송일 2일이 소요되며 평일과 주말은 상관없이 모든 일정이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쌤, 이게 진짜 문제네요. 그러네요. 이게 포인트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앞에 문제를 사실 못 풀면은 가장 저렴한 업체가 어딘지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풀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4번 문제가 제시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1번? 답이 네.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비업체였기 때문에 이제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그 당구장 표시에 있었죠. 그래서 15일 최대 15일 걸리고 그 다음에 공정하는데 숙성과 배송하는 요일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6일이 걸려서 총 21일이 걸리기 때문에 11월 30에 21일 전인 11월 9일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사실 그래도 우리 송쌤이 준비해온 문제는 늘 재미있게 활기차게 풀었는데 오늘만큼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이제 한수원에서 한수원 관련해서 모의고사다 보니까 다소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된 부분도 있고, 이제 전기와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공기업들은 좀 NCS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도 준비를 해주시면 아마 시험 때 가시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러면 전기 관련 공기업 이런 NCS 문제들 중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까다롭게 나오나요? 유형들 일단은 중에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기 사용률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도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네. 또는 거의 전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에너지 쪽을 지원하신다고 하면 전공과 관련된 좀 지식을 플러스로 가지고 계시면 아마 쉽게 더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